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미국 선물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까지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장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600선을 뚫고 내려가더니 그래도 장 마감 들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0.89% 하락 2,60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하더니 오늘도 1.5% 하락하면서 71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K증시 수급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물량을 던졌고 기관도 이에 합세해서 1,9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거래소에서는 사자를 기록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의 투심이 많이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매크로 이슈 속에서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던 반도체 연계 사업들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오늘 대장주격의 삼성전자 1.9% 내림세, SK하이닉스도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기존에 독점 공급하던 PC본더 공급이 이원화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습니다. 오늘 6%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보험주 쪽도 보겠습니다. 보험주 중에서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삼성생명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대 강세를 시현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부진했습니다. 현대차도 1.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 대형 주체들의 수급 공백 속에 개인만이 사자를 기록했지만 지수 자체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이 로봇주, 지난주에는 국내 정책 모멘텀이 더해졌고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 미국 신용평가 등급 강등과 함께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흔들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8.7%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도 위축됐습니다. HLB 4.8% 하락, 삼천당제약도 6.3% 내림세 보였고 리가켄바이오와 보로노이도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ABL바이오는 기술 이전 기대감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면서 오늘 3%대 강세 시현했고요. 알테오젠도 글로벌 탑10 자동주사기 제조기업과 이 전략적인 협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들이 빠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낙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리노공업까지 4%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투자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마스터님이 킥포인트 투자 강의 제공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니까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정보들과 다양한 매매 전략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시간 내에 들어오신 분들께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될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 오늘의 종목 그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송 시간 내에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월요일 밤 100억 마스터 플랜을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밖에 비가 내렸었죠. 증시에도 비가 내렸었는데 금요일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주말 이후로 이번 주 월요일만큼은 좀 다른 증시가 펼쳐지지 않을까 내심 기다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증시 또 한 번 무너짐을 보였습니다. 물론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개장하기 직전부터 이미 미국 프리마켓에서는 이 시간의 선물 시장에서 이미 1%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이 이번 처음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었던 일이고 불과 몇 년 전에도 한번 있었던 패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번에 강등이 얼마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언제쯤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번 증시의 조정 굉장히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랑 누군가와 같이 했을 때 전략도 다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수익들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받아갈 수익은 어떤 종목에 있을지 자, 오늘 방송 제가 또 알차게 준비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비가 내리고 우리 증시에도 좀 비가 내렸는데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도움 확실히 챙겨 가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전략을 짚어보기 전에 또 기존의 전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빅스 마스터님 정말 믿고 가는 마스터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점검표 한번 보시면서 기존 공략주들의 수익률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월 15일 제시해 주신 A스토리 종목입니다. 10.9%, 11% 가까이 또 두 자릿수로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K 콘텐츠 부흥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제작사 쪽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 종목도 이 신규 제작되는 드라마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좀 강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아래 종목들 영진약품 5월 15일 제시 11.8% 두 자릿수, ICTK 5월 14일 13.7%로 또 두 자릿수, 그 아래 금양 그린파워까지 지난 일주일 정도 동안 모두 두 자릿수로 수익률 실현해 주시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다. 정말 섹터를 가릴 것 없이 수익률 제대로 공략해주고 계신데 일단 오늘은 최근에 이 수익률 나왔던 A스토리 종목 전략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사실상 거의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왔어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지난주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실 건데 사실 뭐 최근의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장, 최근의 시장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많은 종목들의 수익을 드리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에 대한 이 컨택 자체는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컨택 됐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손실 구간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제일 못하는 게 손실 구간에 가면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게 사실 지금 시장의 최대 이 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어떻게 보면 수익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표현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표에 있는 종목들이요. 물론 당일 수익도 있고 뭐 이틀 만에 수익이 난 종목도 있지만 한 달이 걸려서 수익 난 종목도 있고 2주에 걸려서 수익이 난 종목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엔 돌고 도는 이슈입니다.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 이슈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주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종목,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 추격 매수만 안 했더라면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 구간이 오면 손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좌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감소가 되는 전반적인 그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박송시망에서는 또 한 번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A스토리라는 종목인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이 그렇게 전부 다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었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결국엔 감염병 관련주들이랑 에너지 관련주들 그 두 개만이 사실상 살아남은 시장인데 A스토리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시장의 흐름 좋았었나요?
아니요,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강하게 동반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종목은 그 거래량을 싣고도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스토리뿐만 아니라 지난주 수익 실현한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이슈지만 두 번째로는 차트겠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접근을 했던 컨택했던 그 라인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지만 아쉽게도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 타이밍이라는 것처럼 주식에도 언젠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한 번쯤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그 손실 구간입니다. 자, 근데 지난주 종목이랑 이번 주 종목이랑 공통점 차트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총 4가지 정도의 차트 기법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를 이용한 이 기법이었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을 수익을 받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스토리라는 종목을 수익을 받는데 이 종목 오랜 기간 동안 대략 한 2년 가까이 하락만 했어요. 사실상 하락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작년 말부터 바닥을 1차적으로 만들어주더니 그 바닥 안에서 횡보를 통한 매집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매집 효과를 통해서 이동평균선까지 정배열 수준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이 구간에서의 또 다른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슈팅과 손실 구간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우리가 접근했던 시점은 241선을 이용한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 241선에 대한 돌파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 돌파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어주는 정확한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 대략 11% 가까이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타점을 보면요.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렇게 올랐었나? 지금에서야 확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동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는 사이에 이 종목은 꾸물꾸물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때는 어디예요? 오늘의 고점도 뛰어넘고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시장에서 이제 막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컨텐츠 관련주라고 인식을 하면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저는 그 전부터 매수를 했던 시점부터 사실 이 종목은 거래량 없이도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선거일 동안 보유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 매도 시점은 대략 1,300원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고점이 11,000원이죠. 저는 이 종목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분명히 A스토리라는 종목 더 올라간대 라고 생각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과 재료를 믿는다면 손실 구간이 오더라도 버텨야 되는데 사실 손실 구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빅스 또 거짓말 쳤네. 또 사기 쳤네.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30분 뒤에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이번 주에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제가 또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빅스마스터의 세 번째 기법 W 패턴을 기반으로 한 돌파 기법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드릴 거고요. 이 패턴을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공략할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의 재료도 있고 풍력의 재료도 있고 원자력의 재료도 있는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이번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를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종목도 반짝이다가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마감했어요.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언제 공략하라 그랬죠? 눌려있을 때. 눌려있을 때. 네. 단 1분이라도 눌려있을 때 잡아야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자, 이 종목 오늘 방송 끝에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개, 3개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중간중간 나오는 종목들 꼭 받아가시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위에 QR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의 종목명들과 전략들 공개해드릴 테니까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장과도 이번 주 시작이 좀 힘드셨을 투자자분들께 또 선물같이 종목을 많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오늘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빅스 마스터님께서 이 이평선 돌파 매매 기법으로 계속해서 좀 종목들을 공략해주고 계신데 뭐 이 A스토리도 팍스통신망 전용인가요? 전용으로 공개해 주셨나요? 네, 팍스통신망 전역으로 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네. 또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네.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뭐 한 개, 두 그쵸. 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방송도 매일같이 나오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따로 또 챙겨드리는 종목들이 있겠죠.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A스토리였고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통신망 들어오셔서 계셨던 분들만 이 수익률 11%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실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통신망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저희 마스터 종목도 이따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 마스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 단독으로 공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체크해 보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종목명 공개하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이따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종목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보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종목들 쏟아져 나오고요. 수익률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기법 강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이후에 오늘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전략 제대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내 유효한 이 링크 꼭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의 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지 키워드로 챙겨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악몽입니다. 오늘 시장 좀 네. 악몽 같았잖아요. 오늘 시장뿐만일까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쵸, 악몽 같지 않았나요? 맞아요. 좀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있는 느낌인데 네. 심란한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될까요? 악몽은 결국엔 뭐예요? 꿈이죠. 네, 꿈입니다. 네. 결국에 깨요.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 네. 힘든 게 결국에 깨진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금 좋은 돌려서 가지고 의미였네요.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악몽 같은 이 시장에 우리가 해야 되는 스탠스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조정 나온 테마들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연속 3거래일째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음봉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음봉의 배경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국채금리의 상승도 있을 것이고 관세에 대한 협박도 역시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었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신용등급에 대한 이슈가 이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선물이 프리마켓에서 하락했다라고 아까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고요. 보면 제가 아까 그런 멘트를 한번 남겨드렸었을 거예요. 자, 신용등급의 강등은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것이 자 피치사에서 이미 23년도에 이때 당시에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보면 이미 그때 당시에도 부정적인 관찰 대상에서 그해 이 결과 이후에 바로 강등을 내렸던 것처럼 이번 무디스에서도 23년도 때 한번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2년 뒤에 이 다시 한번 강등이 나온 시점인데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피치사에서 강등을 했었던 그때 당시의 시기로 돌아가 본다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딱 2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정부가 한번 이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 우려가 있었던 이후에 바로 이 강등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까지 이어졌었고 지금 불과 몇 개월 뒤에 바로 강등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학습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무디스에서 지금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악재는 맞겠지만 이때 첫 번째로 피치사에서 첫 번째 강등을 했었을 때에도 불과 몇 개월 뒤에 시장은 다시 오름세를 보였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미국 증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미국 증시를 많이들 가셨죠. 근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강등이 된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무디스에서도 이렇게 강등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단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올지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례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관세로 인해서 4월 달에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그 관세의 변동성 이후로 어느 정도 시장이 다 회복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빌미가 이번 강등에 대한 이슈로 조금 자리매김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뒷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은데 사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앵커님이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이 샀다가 오늘은 좀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저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팔아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 라는 식의 전반적으로 고점에 대한 물량들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간 외국인이 아니라 일부 매수세가 둔화되어 있는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한 것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종료된 이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본장에서 어떠한 무빙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도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사실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좀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첫 번째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사실 요즘에는 시장에 돌고 도는 테마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주도하는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 조금 많이 튀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업종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을 때 이 조정의 시장이 나올 때는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강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슈도 조금 이따 살펴볼 테지만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이 포인트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 나온 기술주들을 살펴봐라. 오늘 뭐 나왔다 그랬죠? 로봇 관련주들 조정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에 대한 반등, 최근에 있었던 히스토리나 이번에 차익 실현 나온 히스토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면 저는 단기적인 조정에 굉장히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기술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주 뭐 봐야 되냐,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만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나는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쉽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종목들, 피깅 전략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코로나 관련주와 기술주들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도 내부적으로는 대선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보면 어제 대선 토론에서 언급됐던 좀 키워드들 위주로 네. 기대감 있는 쪽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우리가 대선 테마주도 좀 계속해서 짚어가봐야 할까요? 일단 대선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네. 변동성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정책주들은요. 대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좀 강한 아까 거잖아요. 언급해주신 히든 종목 맞죠? 맞아요. 거기도 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냥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딱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많이 해보는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대선 테마주도 또 뭐 계속해서 흐름을 짚어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관련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던 친환경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쪽은 사실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과 전망이 밝은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또 챙겨와 주셨어요. 이 히든 종목 여러분 저희가 1+1 선물로 통신망 내에서 마스터 종목과 함께 제공해드리니까요. 저희 시간 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해 주셨는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레퍼토리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이제 슬슬 시장에 레퍼토리가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사실 레퍼토리 자체가 네. 그냥 뻔한 레퍼토리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레퍼토리는 한 테마 항상 이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네. 그 안에 세분화된 테마들이 뻔한 레퍼토리로 돌고 돌아요. 그러면 딱 그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테마가 그 레퍼토리를 보이는지 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핫했었죠. 근데 하지만 주말간 토론 이슈 이후로부터 이미 개장 직전에 대체거래소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개장하니까 어떻게 됐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 나서는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의 수급이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이 테마에 강한 수급이 쏠렸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코로나 관련주들 사실 그때 당시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 공략하려면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할 정도였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2025년도 들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지만 이 작년까지 24년도 때까지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그럼 눈을 돌려서 코로나 관련주를 바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도 수익 주기가 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시장 조정 시 단골 손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인데요.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 홍콩에서 30명이 사망했다. 자, 지금 국내 영향은 어떠한가? 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었고 여기에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자, 최대 또 치사율 최대 75%에 달하는 백신 없는 니파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감염병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 아닌 우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다행히도 지금 국내에서는 소폭 좀 감염자들이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해지고는 있어요. 자, 특히나 이 니파 바이러스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 등 이 주로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위험 바이러스예요. 어떤 거죠? 코로나 감염될 때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이렇게 앵커님과 저랑 얘기를 하고 있어도 둘이 이제 니파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로나의 순환매 니파 바이러스의 순환매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20년도 당시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감염병이 처음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뭐부터 살까요? 진단해야죠. 진단 맞아요. 키트 사죠. 원래 병원이나 보건소 가서 진단을 따로 하겠지만 네. 이제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도 새롭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특정 질병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감염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니파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재부각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첫 번째로 강세를 보였었고요. 자, 어느 정도 확산세가 심해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뭘로 이어져요? 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네. 그럼 마스크 관련주도 쓸 수 있고 지금 안에 뭐가 있어요? 병상. 감염자들이 많아지면 네. 음악 병상도 생겨야겠죠. 그만큼 음악 병상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손소독제도 굉장히 핫했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런 것처럼 단순한 순환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들도 생기고 치료제도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도 나중에 순환매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이클만 알아도 전염병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미 주말간 이슈로 인해서 진단키트가 강하게 부각이 됐었죠. 자, 진단키트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마스크와 음액병상 관련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사이클 돌았으면 마지막에는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래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젠텍이 대장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아래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 지메트릭스 같은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딱 5가지 종목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 정도. 딱 이 5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은 진단키트 감염병 이슈 나왔다. 그럼 이 종목들만 먼저 체크를 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히든 종목도 하나 드릴 건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너무 많죠? 그럼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음압병상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진단키트가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코로나 관련주를 조금 더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 스윙, 뭐 중장기 스윙 이런 거보다도 이슈를 통한 단타 매매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단타로도 공략할 수 있고 단기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내가 단타를 못하면 단기로라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왜? 확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종목은 참 메리트가 좋은 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못해도 본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슈가 끝났어요. 그럼 슈팅이 안 나오네?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지금 이미 선반응에서 움직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바닥에 있을 때 잡아서 슈팅, 이슈 다시 나올 때, 슈팅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단타로 빠르게 챙기고 나오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확통신만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락장 속에서는 좀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이런 코로나 관련주 같은 테마로 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좀 수급이 몰렸고요. 또 니파 바이러스 치사율이 75%에 달한다고 하죠. 아직 국내 감염 사례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터님이 감염병에서 등장하는 이 순환매 사이클을 언급해 주셨죠. 전형적인 레퍼토리인데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환매 사이클을 기억하면 바로 수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만 바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기대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더 챙겨와 주셨습니다. 닉스마스터님 특히나 종목을 좀 많이 가져와 주시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타율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통신망 들어오신다면 이번 주 장에서는 뭐 시장 전체적인 증시와 관련 없이 좀 수익을 보고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레퍼토리 키워드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 이 종목 여러분 코로나 관련주고요. 단타로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여러분의 단기적인 용돈벌이 도와줄 수 있는 이 종목 통신망 내에서만 공개해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통신망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는 키워드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이거는 그 가게 세일을 크게 할 때 맞아요. 보통 붙여놓는 거잖아요. 세일을 크게 하거나 네.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엄청 막 비싼 음식, 좀 네. 퀄리티가 좋은 음식을 싸게 팔면? 싸게 팔 때 와, 여기 사장님 미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증시가 딱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어. 오늘 두 개에 앞서서 키워드를 봤는데 저는 되게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내렸잖아요. 네. 오늘 증시 사장님이 좀 미친 게 아닌가, 굉장히 박앤세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미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제가 많은 것들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한 강했었지만 조정이 나온 테마들 간단하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기술주, 로봇 테마, 반도체 테마, 보안 테마예요. 사실 이 세 개의 테마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난주 주말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악수를 했잖아요.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조금 추가적으로 작용이 됐었던 시점입니다. 자, 근데 그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올라왔던 게 대표적으로 로봇주랑 보안주, 반도체 일부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었죠. 자, 두 번째는 대선 공약과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었어요. 오늘 일부 대선 조정 관련돼서 조정들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소스무책으로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크게만 보더라도 두 가지인데 대체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등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산 테마가 있었어요. 불과 2표,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그렇고 지지난주 방송에도 그렇고 꾸준하게 매일같이 보여드리던 표인데, 자, 우리가 못 보던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 원래 메뉴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과 전력설비 관련주들, 조선 관련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불과 연속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를 사기를 시작했어요. 자, 지난주에도 한번 관련돼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못 보던 것이 있어요. 원래 기술주가 자리에 없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최근에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지켜보던 로보티즈가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보면 1등은 거래대금 기준인데 그만큼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로봇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반도체를 볼 거냐 로봇을 볼 거냐, 사실게도 두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 우리가 체크를 한 세 가지의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배신은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 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양자모 피처링은 보안 테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실 이번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반도체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로봇 AI와 1+1 테마죠. 자, 시장 반등 시기 때는 매도를 하고 조정 시기 때는 매수를 하고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다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조업체를 인수를 했죠.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이슈 부각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안에 대한 이슈. 오늘 보안주들 계속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SKT 해킹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암호화가 안 돼 있다. 중국 해커 집단이 지금 해킹을 했다. 엔비디아는 또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에 투자 협의까지 하고 있다. 결국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양자모와 보안 관련주들의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결국엔 뭘 사야 될까요? 반도체, 로봇, 양자 모두 다 사면 좋겠지만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은 양자 테마가 어떤가? 자, 그럼 대체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힌트 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미 2번 이상의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미친 종목, 자, 그 종목 제가 60초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투자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사장님이 미친 이 종목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마스터 종목으로도 챙겨와 주시기도 했잖아요. 네. 저희 부회지도 세 가지 키워드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종목도 많이 가져와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이미 2번의 수익률 실현시켜 주신 탄탄한 종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빠르게 지나갈게요. 1분 만에 얘기할 거니까 꼭 반드시 귀 쫑긋 열고 들으셔야 하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스팍통신망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지금 결국에는 유심에 관련돼서 보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양자암호, 유심과 결합해서 기술을 개발한 기업.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기술을 결합한 이심을 상용화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이슈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기업인지 딱 아셔야 되는데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PUF 기술과 PQC 기술을 적용한 보안 칩을 양산화하고 상용화했다. 자, 여기까지만 안내를 드릴 거고 차트를 보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A스토리 관련해서 차트 분석해드린 글이 있죠. 자, 쭉 하락해 오다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동평균선들이 전배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종목, 제가 이 구간에서만 2번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차트 설명은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이미 귀가 이제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자세한 디테일한 종목명과 전략은 지금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의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정말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카운트다운 시작하면 여러분 들어오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는 이 종목명 받아가시려면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 시스템, 보안주 관련이죠.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이 최대 10억 달러 투자를 받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양자 암호주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국내 최고의 양자 암호주로 불리는 이 종목을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글로벌 빅테크에 견줄 만한 양자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세계 최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기술을 결합한 이심을 상용화한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마스터님이 이 종목으로 벌써 수익률을 실현시켜주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 만큼 또 한 번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수익이 나오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셨는데 오늘 뭐 한 3% 정도 소폭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장기 하락 이후에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고 점점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최근 눌림 후에 여러분 재상승 시도 중에 있으니까요. 마스터님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때 들어가면 눌려있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슈적으로도 탄탄하고 또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이 종목 여러분 저희가 곧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으로 통신망 내에서만 실시간으로 종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 오늘 반도체와 AI 쪽이 사실 좀 지금 살짝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고 오를 만한 종목인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많이 눌렸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도체와 AI 쪽보다 우리가 자세히 지켜봐야 할 종목은 보안 섹터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보안 섹터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을 오늘의 마스터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명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좋은 얘기들 잔뜩 있잖아요.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한 이력이 있다. 국내 최초의 기술, 국내 최대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저희가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단독으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명 챙겨가신 분들 수익률 탄탄하게 실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마스터님이 정말 요즘에 최소 10%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 킥포인트 투자 강의와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세 번째 패턴, W 패턴에 대한 강의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 시간이 2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40분이 넘게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더 자세한 건 QR코드를 통해서 팍송신문 안에서 디테일한 강의 다시 한번 진행될 테니까 꼭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이 W 패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세 번째 기법이에요. 첫 번째 241 기법, 두 번째 M 패턴 기법, 세 번째 W 패턴. 이 W 패턴은 오늘 친환경 관련주에 접목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자, 이 W 패턴은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을 활용도 하지만 이 추세를 이용한 매매예요. 자, 추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패턴이고요. 추세만 볼 수 있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주린이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추세는 뭘까요? 자, 추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거 딱 보더라도 빨간색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오른쪽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트에 대입하면 어떤 차트예요? 자,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빨간색은 조금인데 파란색이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자, 이 차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락 추세의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패턴들을 이용한 추세를 이용한 차트는요. 우리가 상승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추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추세가 한번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법도 없고 쭉 내려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간에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추세의 변곡점을 찾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건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뀔 때의 시그널이에요.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을 찍기 직전에 눌림목의 저점이 이탈되는 구간, 이 구간을 바로 추세의 변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곡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잡고 올라왔는데 자, 마지막으로 눌렸다는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곡되는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패턴은 W 패턴은요. 바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상승 추세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자, 사실 바닥을 여러 번 잡으면 다중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중바닥 이후에 추세가 변곡되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첫 번째 포인트를 바로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 첫 번째 저점이에요. 자,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되지 않는 상승 파동의 첫 번째 저점, 이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차트를 직접적으로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조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 첫 번째 상승 변곡했을 때 지지 저항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상승 이후 조정식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차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한농화성의 차트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고점이 계속 내려와요. 자, 뭐예요? 우리 아까 뭐 봤어요? 하락 추세 차트잖아요. 자, 하락 추세에 쭉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저점을 만들었어요. 저점 잡고 바닥 잡고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상승 1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승 1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때 당시 첫 번째 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지 않아야 돼요. 상승 1파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었는데 이 저점 확실하게 이때보다 올라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역시나 고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필업틱스도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쭉 올라와서 마지막 눌림목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이 우리의 맥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히든 종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상장된 종목인데 대략 2년 가까이 차트가 이어진 종목입니다. 자, 추세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다가 2024년도 작년 3월 달에 첫 번째 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면상에 보이시는 제가 첫 번째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구간이에요. 자, 이때 당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때 당시 이후에 반등이 연이어서 나오다가 사실상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변곡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 W 패턴은 실패를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 이후에 다시 재상승해주는 이 구간, 우리가 W 패턴의 눌림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맥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또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반년을 기다려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패턴, 뭔 소리인지 대체 모르겠고 조금 더 천천히 교육을 받고 싶다, 제대로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 모두 다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제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을 겁니다. 이제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20초 안에 이 QR코드를 찍으시고요. 박수기시망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W 패턴과 히든 종목까지도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나 종목이 정말 쏟아지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목들과 전략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